안녕하세요. 제주개미의 계좌공개 방송 시작합니다. 2020년 9월 22일 현재 계좌 공개합니다. 저는 계좌를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무 1 계좌 먼저 가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2332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계좌 공개한 것보다 약 100포인트 정도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줄었네요. 나무 1 계좌의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9,800만원 정도 되네요. 나무 2 계좌를 보시면 마이너스 6,900만원, 약 7천만원 정도 되고요. 나무 3 계좌 보시죠. 마이너스 900만원 정도 됩니다. 3개 계좌를 다 합치니까 총 1억 7,700만원입니다. 다시 마이너스 1억대로 왔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보다는 약 4,500만원 줄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비하면 약 4,500만원 번 거죠. 제가 인버스에 7억이라는 돈을 몰빵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몰빵한 이유가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정된 파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대선이 오늘로서 42일 남았거든요. 미국 대선을 전후해서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군사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가 다 함께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버스에 몰빵한 이유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미국 대선이 42일 남았는데요. 왜 이 미국 대선을 혼란의 트리거가 될 것인가? 제가 첫 방송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트럼프라는 인간은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과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 대선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대선이 42일 남은 현재 시점에서 트럼프는 유리한가? 기사로 살펴보시죠. 21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바이든, 히스패닉스 앞서 플로리다, 텍사스는 박빙. 지난 대선에서 플로리다랑 텍사스는 트럼프가 이긴 곳이거든요. 특히 플로리다는 경합주로서 선거인단이 29명이나 배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텍사스는 전통적인 공화당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런 지역까지도 경합지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트럼프한테 쉽지 않다. 바이든이 훨씬 유리하게 나오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사의 다음 장에 보면 아직도 경제가 좋으면, 즉 주가가 높으면 트럼프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경제를 누가 잘 이끌 것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서 각각 49%, 50%의 지지를 얻어 같은 지역에서 44%, 42%의 지지를 받은 바이든 후보를 앞섰다 라고 나옵니다. 자, 이런 조사 결과를 트럼프도 알고 있을까요? 이 동물적인 감각을 지닌 트럼프도 알고 있을 겁니다. 주가만 올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할 걸로 보여요. 바보가 아닌 이상 경제, 즉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내가 당선이 안 된다고? 그럼 어떤 방법을 써야 되지? 어떻게 해야 나의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국무부 차관이 대만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국 입장에서는 아주 싫은 거죠. 그러면서 군용기까지 띄우면서 무력 시위를 벌인 중국. 이러면서 단교 1회 최고위급 국무부 관리 대만 방문. 중국 강력 반발, 군용기 띄워 무력 시위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도 마찬가지 기사인데요. 그분이 화웨이의 저격수였다네요. 대만 간 날 중은 사방 포위 무력 시위. 미국을 겨냥해서 불장난하다 불에 탈 것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합니다. 중국은 이렇게 말은 하지만 대선까지는 참을 것 같아요. 왜냐? 왜 중국이 대선 때까지 참을까요? 미국의 대혼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중국은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42일 남았다고 했죠. 그럼 중국이 그때까지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다음 기사에 힌트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 모든 신호는 파국을 가리킨다. 코로나19로 우편투표 확대, 중복투표, 분실, 배달 지연 우려, 대선 당일 개표 결과 최종 집계와 다를 수도, 개표 늦어지고 승자 바뀌면 대혼란이 우려가 된다라고 합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는 부정선거이고 사기투표라고 주장하면서 벌써부터 대선 불복을 시사했다. 부정선거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죠.
향후 법적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고 전문가들로 법률팀을 구성하고 있다고 AP통신이 지난 15일 보도했다. 바이든 진영도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법적 분쟁을 제기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우편투표가 부정선거로 악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우편투표 자체에 결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 각 주의 복잡한 우편투표 개표 방식도 혼란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대선 개표가 지연되면서 결과 발표가 늦어질 가능성도 크다. 한 번도 겪지 못한 대혼돈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대선이 끝난 이후 트럼프 진영이나 바이든 진영 모두 대선 승리를 주장하면서 물리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우편투표를 선호하고 대선 당일 개표 결과 바뀔 수 있다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에 대해 부정선거라고 낙인을 찍는 이유도 우편투표에선 바이든 표가 많이 나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알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도 우편투표에선 바이든의 표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상황이 이러다 보니 대선 당일 개표 결과가 최종 집계와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투표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하기 때문에 대선 당일 개표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 승리! 우편 투표까지 포함해 개표가 완료되면 바이든 후보 최종 승리가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워싱턴 포스트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있다가 승부가 뒤집혀질 것이라는 예측 모형을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의 데이터 분석기관 호크피시는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자신하면서 이런 상황을 붉은 신기루 라고 표현했어요. 공화당의 상징색인 빨간색을 거론하면서 대선 당일 트럼프 대통령의 우세가 신기루가 될 것이라는 주장인 셈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도둑맞았다라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편투표로 인해 개표가 지연되고 결과가 뒤바뀔 경우 무정부적 대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패배자의 대선 불복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의 모든 신호가 파국을 가리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게 무슨 음모론이나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제가 왜 예정된 파국이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난주에 제가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요. 그때 나온 사람 중에 한 명이 트럼프의 최측근 이 사람이 있었잖아요. 로저 스톤이라는 트럼프의 최측근인데 감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셀프 사면한 유명한 공작 정치의 달인인 이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말했잖아요. 대선 불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선거에서 지면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거나 클린턴 부부랑 팀 쿡 애플 CEO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를 체포해야 된다 그 이야기하면서 밑밥을 깔아놨잖아요. 이게 그냥 미친 소리가 아니에요. 엄청난 혼란이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찬스를 중국이 놓칠까요? 이때가 대만 공격하기 가장 좋은 시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참고 있죠. 이게 트럼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대선에서 지면 감옥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분이 대선에 지지 않으려고 여러 무리한 일들을 마구 벌일 거고요. 또한 지더라도 깨끗하게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백악관에서 방 뺄 때도 순순히 빼지 않을 거고요. 자신들 지지 세력들을 동원하여 자신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킬 가능성이 아주 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 대선이 인버스와 곧버스의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이 정치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군사적인 요인까지 다 함께 얽히고 설켜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인버스에 7억을 넘게 투자한 이유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인버스 몰빵한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 리스크입니다. 조금 있으면 추석인데 추석이 지나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이 있습니다. 그때쯤에서 뭔가 이벤트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ICBM이나 SLBM을 쏜다면 트럼프 입장에선 굉장한 악재죠. 그거 계속 경고했잖아요. 지난 방송에서 보시면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트럼프라는 인간은 이걸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꿀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떻게? 오히려 지금까지만 반대로 북한을 물리적인 공격이든 언어적인 공격이든 하면서 다시 자신의 대선 여정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도 있다고 판단돼요. 북한 관련해서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밑밥 까는 것 같아요. 북 한미 공조 연일 맹비난 국방협의체는 9밀 복검
뭔 말이냐? 여기 한미 군 당국 간 국방협 이체를 놓고 입에는 꿀, 배에는 칼이란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우리 정부를 맹비난한 겁니다. 왜 이렇게 맹비난을 했을까요? 이란하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프로젝트를 협력을 재개했다. 미국이 대선 앞두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라고 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미국이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한 제재의 고삐를 죄는 가운데 북한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깝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언제까지? 우리 대선까지. 근데 미국 입장이 이거고요. 그러면 북한은 대선까지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 미국은 뭘 해줄 거, 북한에게 어떤 보상이 있을 거냐? 라고 생각이 들게 해야 되잖아요. 북한은 미국 대선 끝나고 트럼프가 되면 뭔가 더 발전적인 관계를 설정해서 경제 발전을 하려는 마음도 있는 것 같지만, 근데 트럼프가 대선이 불확실하다면, 대선에서 진다면 자기 나라도 대혼란인데 어디까지 북한까지 신경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요? 라는 부분에서 이 북한 리스크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보너스로요, 이런 기사가 눈에 띄길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본의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사와카미 아스토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런 경고를 했어요. 지금 주식시장에 거품이 껴있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주요국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고 있다. 여기서 읽고 마지막 문장 읽으면 돼요. 남아도는 돈은 주식시장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거품이 부풀어오는 중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터뷰 기사 좀 더 보시면 거품은 곧 꺼질까? 시간 문제라고 본다. 1년 이상은 걸리지 않으리라고 본다. 그러면 언제 거품 붕괴 조짐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건 몰라. 무엇이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반드시 무언가 때문에 버블이 꺼진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제주개미가 숟가락을 이렇게 얹는 거죠. 뭐라고요? 미국 대선이에요. 형님, 미국 대선이 그 트리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를 큰 자금을 운영하시는 그런 분이 이제 일개 한낱 개미가 하는 말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무언가가 저는 미국 대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앙은행이 돈을 뿌려서 현금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기사 또 테슬라 등 일부 테크 주식에 돈을 몰리고 있는데 이들 주식 가격도 거품일까? 반드시 주가가 하락하리라 본다. 나는 투자처로서 테슬라, 애플 같은 주식은 흥미가 없다. 왜 그런지 설명해 보겠다. 미국의 경우 매주 $600씩 추가 실업급여를 주고 있다. 그러자 이렇게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테슬라, 애플 주식을 사고 있다. 대부분 단기 투자 목적이다. 이렇게 투기 자금이 몰리는 주식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합니다. 일본의 워런 버핏이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결론! 미국 대선은 42일 남아있다. 대혼란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저는 예정된 파국이라고 부르겠다. 이 예정된 파국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인버스에 몰빵했다. 미국 대선으로 인해 중국과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가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버스 곧버스에 몰빵한 이유가 되는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